믿을 건 역시 부동산. 한국 부자 부동산 비중 7년 만에 최대라는 겁니다. 한국 부자의 부동산 비중이 7년 만에 최대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KB 2020 부자 보고서를 보면은 56.6%로 2013년 이후 최고라는 겁니다. 금융자산 10억 넘는 부자가 35만 4천 명으로 10년 새에 2.2배가 늘었답니다. 100억 있어야 부자, 올해 투자 안 늘릴 것. 이제는 100억이 있어야 최소한 부자라는 겁니다. 자산 50억 이상 부자 열에 6은 빌딩 상가 보유. 자산 50억 이상의 부자는, 부자들은 보통은 6은, 열에 6은 빌딩이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코로나 셋 중 한 명은 소득 감소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총자산 구성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5년간 금융자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비중은 2016년도에 51.4%에서 갈수록 올라가죠. 쭉 올라가면서 작년에 53.7%에서 올해 56.6%로 상당히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가격 상승도 있겠죠. 그죠? 근데 금융자산 비중은 2016년도부터 2010년도에 43.6%로서 갈수록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금융자산. 왜 금융자산이 내려가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이 금융 시스템은 사실 깜깜이 금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하는데요. 2019년 대비 빌딩 상가 비중은 하락을 했다네요. 거주주택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격이 상승한 거죠. 가격이. 자, 유동성은 늘었죠. 자, 유동성이 늘 현금 보유가 늘었다는 겁니다. 예적금은 거의 차이 없고 주식, 펀드, 신탁은 늘었습니다. 주식이 상당히 지금 가격이 상승해서 지금 늘은 거죠. 보험은 별 상관없, 기타 금융은 좀 줄었습니다. 거주주택은 지금 상당히 올랐죠. 19.7%에서 26.1%로 올랐습니다. 거주주택 외 주택은 자 1가구 1주택에 의해서 지금 한 주택으로 올라가는 거죠. 빌딩 상가는 비중이 상당히 줄었네요. 토지 임야도 줄었고 기타가 주택 비중이 늘고 유동성 현금 자산 보유가 늘었다는 거죠.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우리나라 부자 총자산의 56.6%는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이 그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율은 2013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는 것인데 부자들은 대체로 100억 원은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고 올해 금융자산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유지하겠다는 대답이 많았다. 금융자산은 투자를 안 늘리고 유지하겠다는 거죠. 요즘 방송을 좀 열심히 했더만은 또 먹이 상태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지네요. 좋지는 않네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28일 KB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부자의 총자산 중 56.6%가 부동산으로 지난해에 비해 2.9포인트 올랐다는 것입니다.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는 것인데 보고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강세로 전환하며 부자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영향이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38.6%로 2013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여차하면 투자, 코로나 불확실성에 현금 보유 늘린 부자, 현금을 보유를 늘렸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그죠? 불확실성이 아직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총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거주주택 비중이 26.1%로 전년에 비해 6.4포인트 오르며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자, 거주주택 비중이라는 것은 1주택이죠. 1주택. 1주택 비중이 높았다는 거죠. 다주택보다는. 그들은 유동성 금융자산, 현금이죠. 현금, 유동성 금융자산, 현금, 빌딩 및 상가, 그 다음에 거주 외 주택,
그 다음에는 이제 1주택 외에는 이제 빌딩 및 상가를 이제 한다는 거죠. 2주택이 아니라 예적금이 들렸다. 안에는 빌딩 및 상가 비중이 17.9%로 2위였는데 유동성 금융자산이 14%로 3위였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빌딩 및 상가 가치가 하락하고 시장 급변동에 따른 유동성 자금 보유 확대로 두 자산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총자산 규모별 자산 비중 차이는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50억원 이상은 유동성, 50억원 미만은 거주주택이 가장 많죠. 아무래도 주택 한 주택이 지금 30억 이래 하니까. 그런데 50억원 이상 부자는 빌딩 상가가 많다는 거죠. 그죠. 50억원 이상. 이게 1주택에서 이제 만족을 하고, 그 다음 투자는 다른 걸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빌딩 상가가 두 번째 순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 현금 확보고. 자산 규모별, 자산 보유별 차이는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일 때 무엇을 가장 많이 하느냐. 50억원 미만은 보험을 가장 많이 했네요. 보험, 그죠. 보험금이 두 번째고, 안전성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50억원 미만은. 그 다음에 주식 순이고, 펀드 이거 참 안 돼. 주식 펀드 이거 안 되는 건데. 근데 50억원 이상 부자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예적금, 자, 현금이 가장 보유가 많죠. 그죠. 현금이 가장 많고, 50억원 이상은. 그 다음이 주식과 보험이네요. 보험, 주식. 그 다음 회원권, 거주주택, 빌딩 상가. 그죠. 일단 현금하고 이런 거는 안전성이고, 그 다음에 거주주택, 빌딩 상가. 주로 안정성에다, 그죠. 많이 했죠. 안정성 있는 것에. 여기서 거주주택은 제외됐다네요. 거주주택은 제외된 투자처를 합니다. 부자를 총자산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으로 나누어 보면 50억원 미만 부자는 총자산의 30.8%를 거주주택으로 50억원 이상은 19.9%만 거주주택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1가구 1주택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굳이 주택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자산 규모가 클수록 거주주택 비중이 낮아지며 자산의 다양성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좀 다양하게 가겠죠. 그죠? 특히 부자일수록 빌딩 상가 투자 비중이 높았다는 겁니다. 자, 부자일수록 빌딩 상가 투자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50억원 이상 부자의 빌딩 상가 비중은 18.2%로 50억원 미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는 겁니다. 보유율 측면에서 보면 50억 이상 부자 열의 6은 빌딩 상가를 갖고 있고 50억 미만에 비해 크게 높았다는 겁니다. 자, 50억 이상 되면은 보통 빌딩 상가를 갖고 있는데 50억 미만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위에도 거주 외 주택, 토지 및 임야, 회원권, 예술품, 채권 등에서 50억원 이상 자산가의 보유율이 50억 미만 부자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물론 자산 규모별 부자 구분은 초고자산가는 6,400명이라는 겁니다. 초고자산은 이를 보유한 금융자산은 901조 원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죠. 자산가 금융자산 10억 이상 100억 미만 개인인데 고자산가는 100억 이상, 초고자산은 금융자산 300억 이상 개인이라는 거. 미만 10억에서 100억 미만이 32만 4천명이네요. 그죠? 자, 이 안에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산가 안에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으로 들어야죠. 그죠? 10억 이상은 돼야지. 최소 10억 이상은 되면은 자산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자 구분별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은 초고자산가가 많다는 거네요. 지역별 한국 부자 수는 한국 부자는 서울 46%, 경기 22.2%라는 거. 한국 부자가 서울에 46% 있고 경기에 22%가 있다는 겁니다. 인천 3%로 수도권에 70%가 다 있다는 겁니다. 서울이 16만 2천명, 2,400명. 그 다음이 많은 데가 경기가 2위 76,800명. 세 번째로 부산이 25,400명. 그 다음 대구가 16,100명.
그 다음에 인천이 1400명, 1위, 2위 경기도가 부산에 비해서 한 3배가 많네요. 경기가. 서울은 6배 반, 그죠? 6배 반이나 많네요. 그죠? 6.5배가, 서울은 부산 6.5배 정도 되네요. 부자의 총수는 빠르게 늘었다는 겁니다. 2010년 16만 명이지만 지난해 35만 명, 4천명으로 35만 4천명으로 2.2배 불어났다는 겁니다. 한 해에 그죠? 2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한 해에. 그만큼 부자는 빨리 늘어난다는 거네요. 연평균 9.2%씩 증가했다는 겁니다. 10%씩 증가했네요.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매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서울의 46%, 경기도 22%, 인천 3%로 수도권의 70.4%가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총 금융자산도 2010년 1158조 원에서 지난해 2154조 원으로 1.9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부자들은 100억 원 이상은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부자면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자산 100억 이상이라는 응답이 25.6%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50억원 18%, 30억원 9.3% 순이다. 올해 금융자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답변보다는 유지하겠다는 것이 많았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답변보다는 유지하겠다는 것이 대부분 많아졌다는 거죠. 이것은 좀 불안하다는 거죠. 주식과 적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에서 8, 90%대의 유지 계획을 갖고 있었다. 보고서는 작년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 지금 불확실성이 아직까진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저성장 기조 확대 등으로 부자들이 탐색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전성으로 간다는 거죠. 항상 부자들 안정성 위주죠, 먼저. 다만 주식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64.5%로 늘리겠다는 비중이 24.5%로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투자 확대 비중이 그나마 높았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꼽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기대는 유망금융투자처는 주식이었다. 금융투자처를 1순위만 선택한 경우 주식이 57.1%로 절반이 넘었다. 투자 및 저축성 보험이 17.6%, 펀드가 14.3%였다. 1, 2, 3순위까지 복수를 선택한 경우도 주식이 61.6%가 가장 많다. 지금은 우리가 펀드 같은 거 이런 것은 아무래도 간접 투자 아닙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건 직접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자들도 옛날엔 간접 투자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직접 투자로 간다는 거죠. 부자들의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부정적인 태도가 많았다는 겁니다. 총자산 50억 미만 부자는 해외 투자의 31.7%가 긍정, 41.4%가 부정적이었고 50억원 이상 부자는 33.5%가 긍정, 45.7%가 부정적이었다. 해외 자산 투자는 이제는 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베트남 뭐 이런 데만 했잖아요. 그죠? 중국, 베트남. 이런 데는 이제는 공산국가적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당해봤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한 탈세계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된 여파로 분석된다는 겁니다. 현재 자산 형성의 원천은 자산 소득의 원천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1순위는 사업소득이고 사업가가 아무래도 부자가 많겠죠. 1, 2, 3순위는 사업, 1, 3순위는 부동산 투자. 그죠? 그 다음이 부동산 투자라는 거죠. 자, 사업소득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업소득이 최고죠. 근데 사업을 못할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상속, 즉 이거는 뭐 부모 잘 만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이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이제 젊었을 때 한창 벌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금융투자가 제일 낫네요. 그죠? 3순위는 부동산 투자, 사업소득, 그 다음에 상속증여 아직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총자산 구매별 자산 형성 원천은 무엇일까요? 50억 미만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 자산율이 50억 미만까지는 부동산 투자로 가장 많이 자산 형성이 된다. 그 다음 이제 상속증여, 상속은 그저 우리 받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이제 못 받았으니까 내 자녀에게는 어느 정도 물려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0억 이상은 근로소득이 많네요. 그죠? 근로소득도 제법 많네요. 사업소득, 그죠?
부동산 투자가 1이고 사업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10억 원 이상. 아직까지 근로소득이 많네요. 그죠?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축적할 수 있을까?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축적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한 개만 선택해라고 했을 경우 노동에 의한 사업소득이 37.5%로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업소득이 제일 많죠.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가의 저는 물론 이 다음에 한 말 하겠지만은 직장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사업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가가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가 25.5%로 뒤를 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상속 증여가 19%였다. 2011년 부의 주된 원천이 부동산 투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45.8%가 가장 많았고 사업 수익이 28.4%로 뒤를 이었지만 올해는 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2010년대 벤처, 스타트업 붐에 따른 성공 사례가 나타나며 사업 수익으로 부의 원천이 변화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여기서 사업 소득이 왜 높으냐면은 이거는 사업 소득은 한 명이라도 엄청난 그 부를 가져가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좀 높게 나올 겁니다. 소수가 엄청난 부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죠. 다만 현자산 축적에 기여한 주된 방법을 두 개로 뽑으라 했을 때는 부동산 투자가 63% 가장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가 많을 겁니다. 숫자로는 부동산 투자가 많을 거고 금액으로는 사업소득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58.3%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는 부자에게도 타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부자의 30.5%는 월 가구 소득이 감소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30.5%, 부자의 30.5%가 그죠? 월 소득이 감소했다. 월 가구 소득. 월 가구 소득은 이제 감소해도 감소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나이가 들면 이제 은퇴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감소할 수가 있죠. 소득 감소를 경험한 부자 가구는 평균 월 소득이 21.3% 감소했다. 평균 월 소득은 상당히 많이 감소했죠. 그죠? 월 소득은 코로나19로 올 상반기 부자의 27.5%는 종합자산가치 하락을 경험했다. 4분의 1은 종합자산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죠. 손실을 경험한 부자의 평균 손실은 14.2%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도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과 자산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산이 늘어나는 선택을 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방송은 길어서 제가 마지막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